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과연 물건 개발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매물을 내가 개발을 할 것인가, 또 그 물건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내가 직접 임장 활동을 통해서 물건을 개발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가라는 것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어느 지역으로 내가 갈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초보 중개인들 분께서는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가지고 내가 임장 활동을 하거나 영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 최소한대로 좁게 선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개발하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상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도로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배후 세력이라고 합니다.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가 세대수가 몇 세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 세대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거주하는 인구가 숫자가 몇 명인지, 또 남녀는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층들이 지금 소비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으로 갔을 때 도로 현황을 따라서 어디가 주로 고객들이 이동을 하는지, 결국에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고객들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포들은 도로변을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건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 상가의 매물은 상가 임대나 매매나 다 건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 보면 업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사를 하는 가게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겠죠. 그렇다 보면은 내가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할 때 지역을 좁게 선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그 지역으로 나가서 상권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상권 내에 형성되어 있는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건물들을 보시면, 그 건물들을 자세히 보시면 업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변 타서 1층은 어떻게 업종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층, 3층 이런 나머지 위의 층들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내가 이 선정된 지역 내에서 업종을 파악하고, 자, 내가 이 업종에 되어 있는 점포들을 방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건물에 있는 모든 업종을 내가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해서 임장 활동을 한다. 임장 활동하기 전에 제가 명함이 준비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홍보물 아니면 나의 어떤 전단지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건물에 있는 모든 업종들에게 나를 알리는 거,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개업 시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객이 유입이 되거나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많은 중개인이 있지만 내가 남들보다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있는 건물에 있는 업종을 전체적으로 해서 쭉 한번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 지역 내에 업종을 우선 선정합니다. 자, 업종이라고 하면은 뭐 판매 업종이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식당 같이 요식업, 그 다음에 뭐 병원처럼 서비스업, 학원 같은 서비스업 되겠죠.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면, 나는 이 지역 내에서 내가 사무실이다 그러면 사무실 전문적으로 내가 물건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둘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식당이다 그러면 식당, 아니면 난 판매점이다 그러면 판매점, 이렇듯 그 지역 내 업종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업종을 집중적으로 공략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한 업종을 통해서 물건을 걷기 시작하면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동일한 업종들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물건을 접수받는 데 있어서 대화가 되기가 상당히 용이해집니다. 처음에는 물론 다 어렵고 좀 낯설고 하지만 한두 번, 두세 번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포를 운영하는 매도자, 즉 양도인 사장님과 대화가 잘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물건을 집중적으로 걷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지역 내에, 지역을 짧게 잡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건물에 있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홍보를 해서 물건을 접수받는 방법. 임장활동을 통해서요.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지역 내 업종을 파악한 다음에 그 업종을 먼저 선정을 해서 한 가지 업종만 집중적으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들을 수익해내는 방법. 이게 가장 임장활동하는 데 있어서 빠르고도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나면 내가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업종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낫겠다 라는 게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와야 될 것은 뭐냐면요, 꾸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물건 개발할 때는 너무 시간을 길게 잡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번 주에는 어느 지역에 아니면 어느 지역에 어느 업종을 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의 상권을 하나씩 공략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매물을 통해서 주변의 임대가 시세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의 사장님들의 어떤 영업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이 거래가 좀 잘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고객들이 어떤 업종을 찾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간을 보통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기본 교육을 마친 다음에 한 2개월에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물건 개발을 하는 게 이 중개업에서 계약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준비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물건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